들어가 봅시다. 색이죠. 화질이 오늘은 막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 아직 PDF 파일 못 구해가지고 캡처 떠가지고 하는 거라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1단원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순서대로 진도를 안 나간다 하면은 나한테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왜냐면 이제 방학이니까 일단은 웬만하면 처음부터 나가긴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는. 자, 뭐야? 일단은 첫 페이지 몇 쪽이니? 여튼 첫 번째 페이지 피시고요. 오늘부터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뭘 배울 거냐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가 오늘 해볼 겁니다. 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요, 일단은 어떤 게 있다? 겉보기 성질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겉보기 성질은 말 그대로 겉으로 보기에 어떠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좀 뭐랄까 쓸데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를 통해?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이구나. 이걸 갖다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각기관을 통해 겉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물질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겉보기 성질이 아니고 본격적인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이해. 물질의 특성. 잠시만요. 컴퓨터 좀 바꿔볼게요. 혹시 없네요. 여기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은요,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양과 관계가 없어요. 양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물의 특징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볼래, 지금? 네가 생각나는 물의 특징 아무거나. 물의 특징이 아무거나. 이거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 그래.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0도씨에서 끓는다 라는 물의 특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물을 1리터를 가져와서 끓이든 100ml를 가져와서 끓이든 물은 항상 언제 끓죠? 100도씨에 도달해야 끓어요. 양과 관계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없는 거다. 항상 일정한 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요. 일정한 것은 다른 말로 바뀌지 않는다. 항상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떤 게 물질의 특성이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생각하기가 쉬워지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뭐냐면요, 물질의 특성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돼. 얘는 뭐야? 양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애. 한마디로 변하지 않는 놈이거든, 물질의 특성은. 즉 물질 특성이 아닌 놈들은 우리가 어떻게 걸러주면 되냐면 일정의 반대말,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질량. 얘 어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양을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물의 양이 100ml가 있든 10ml가 있든 물은 항상 100에서 끓여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부피, 방금 얘기했다. 사실상 아까는 질량이 아니고 부피였지. 부피도 우리가 얼마든지 변형시켜줄 수 있는 애고, 또 뭐 온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변형시켜줄 수 있는 애고. 그치? 뭐 계속해서 가볼까? 뭐 몇 개만 더 해보자. 무게. 질량이 크면 무게도 클 테니까. 그쵸? 그리고 뭐 상태.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뭐겠어?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하는 것들이 상태고, 길이. 그냥 단순히 길면 뭐 성질이 뭐 바뀌니?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농도. 이런 애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물질의 특성이 아닌 애들은 뭐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애들,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책 한번 같이 봅시다. 물질의 특성이란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가지는 어떤 성질? 고유한 성질. 여기서 고유한이라는 의미는 바뀌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물질의 특성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고 같은 물질에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한마디로 물질마다 어떤 물질 종류마다 특성은 다 똑같다라는 거야. 물질 종류가 다르면 특성이 다르다는 거. 오케이? 근데 특성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저번 시간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 맞죠? 시기상으로 저번 시간이지만 1단원의 끝부분에서 1학기 끝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성질하면은 방금도 했었잖아. 분자.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가 된 거야. 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 뭐가 달라? 특성이 달라. 분자가 같으면 종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성질이 똑같은 거야. 분자의 종류가 다르면 아예 다른 물질이지. 물이랑 과산화수소 비교해보면 어때? 똑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걸 이루고 있는 분자, 즉 그걸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가 달라서 분자가 달라지고 분자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 성질이 달라지니까 특성이 달라져. 특성이랑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니? 네. 물질이 특성이 아닌 것은 어떻고 우리가 변형시켜줄 수 있는 애들을 갖다가 물질 특성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추가로 그냥 당부의 말인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가 뭐 문제가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솔직히 문제는요 내가 뽑아줄 수도 있고 어디에서 가져와서 너 풀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항상 늘 내가 문제집 고를 때 내가 서점에 가서 다 책을 본단 말이야. 일일이 다 하나하나 봐. 계속 그냥 거의 1시간? 계속 봐.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것보다 고민하는 시간 포함해서 거의 1시간이야.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내가 고민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고등학생은 문제 쪽을 좀 많이 보긴 하는데 심화 수업 때는 중학생은요 심화 수업이든 개념 수업이든 좀 개념 설명 위주로 내가 문제집을 골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문제집을 이걸로 고른 만큼 이거 개념 설명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거든. 그래서 수업도 수업이고 노트 필기도 노트 필기인데 개념 한 번씩 잘 읽어주시고 늘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실제로 시험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진학이 너희 대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끼치니 어떻게 보면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너희 인생에서 네가 뭔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그러니까는 필기할 때도요 문제집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언급을 안 했어. 아니면 언급은 했는데 내가 따로 적어주진 않았어. 하는 것들은 지영이 너가 추가로 옆에서 필기를 해주세요. 공백들 많잖아. 뭐 쌤 공백이 없어요. 방법은 많죠. 포스트잇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장에 뭐 약간 다부장 표시한 다음에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교쌤이 언급하는 것들도 이 노트에다가 다 적어서 그 노트를 어떤 노트로 만들자? 단권화 노트로 만들자. 마지막 시험장에는 그냥 그 노트 한 것만 들고 갈 수 있도록.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갑자기 또 잔소리네. 아무튼 자, 물질의 특성의 이용.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뭘 구분할 수 있겠다? 물질의 종류를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정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 물질이 용해되는 정도 등을 관찰하거나 측정해서 물질을 구별하는데,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은 이번 단원 다음 주까지 배울 이 단원에서 이 세 가지 뜨고 가라앉는 정도인 밀도, 그리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용해되는 정도인 용해도를 배우게 될 거고, 오늘은 거기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과 밀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수업 마무리 지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먼저 밀도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밀도. 밀도가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하지 말고요. 일단 밀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그냥 그거야. 한마디로 지한이 내가 너한테 솜털이 뭐 먹니? 볼링공이 뭐 먹니? 라고 대답하면 너 당연히
볼링공이 무겁다고 대답을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게 잘 생각해. 이게 당연한 얘기일까? 무슨 말이냐? 솜털을 이 방 전체를 가득 채울 만한 양을 갖고 와. 그리고 볼링공 한 개야. 그럼 누가 더 무겁죠? 솜털이 더 무겁죠. 막말로 그냥 솜털 1톤짜리랑 볼링공 뭐 6파워였잖아. 당연히 솜털 1톤짜리가 훨씬 더 무거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누가 더 무거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적인 건가? 뭔가 좀 애매한 거야.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게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왜? 질량은 물질의 특성에 아니라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고 질량이 바뀌면 당연히 무게도 바뀔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볼링공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쌤 근데요 깃털만한 쇳대기를 가지고 오면은 그 쇳대기가 더 무겁지 않아요? 맞는 말이지. 이렇게 뭔가 크기를 똑같이 했을 때 무게를 측정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누가 더 무겁다, 누가 더 가볍다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에서 나온 게 바로 밀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밀도를 정의하려면 뭐랑 뭐를 정의해야 되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지. 크기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뭘 재야 돼? 질량을 재야 돼. 쌤 무게는요?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해 줬겠지만 무게는 100% 질량에 의존하는 값이에요. 그렇죠? 무게는 어떻게 돼야 돼? 질량에다가 나중에 배울 거야. 중력 가속도인 9.8을 곱한 값이 무게거든. 했었잖아. 1학년 때, 그치? 그래서 쌤 무게가 어떻게 달라져요? 어차피 질량 달라지면 달라져요. 즉 밀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물리량이 있다면 그건 뭐랑 뭐일 것이다? 부피. 크기를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의 뭘 재는 거다? 질량을 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밀도에서는 뭘 재야 된다? 부피와 질량을 재야 된다는 건데 먼저 부피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부피의 정의가 뭐죠? 간단한 거지만 되게 의미도 중요합니다. 일단 부피는 볼륨이라는 영어에서 따와서 보통 V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고요. 부피의 정의는 그냥 뭐야? 차지하는 공간의 양은 질량이야. 공간의 크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수식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차지하는 공간의 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피는 어떤 물리량이냐. 내가 늘 실체를 물어보잖아. 얘가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중력이 뭐야? 힘이요. 압력이 뭐야? 힘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피는 뭐야? 크기야, 크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이즈 똑같이 맞춰준다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단위로는 뭘 쓰죠? 부피의 단위로는 보통? 아는 거 두 개만 얘기해봐.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제곱 센티미터 맞아요. 세제곱 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 근데 이건 보통 수학에서 쓰고요. 과학에서는 부피의 단위로 보통 뭘 쓰냐면 리터나 미리리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들어봤을 거야. cc. 대학교에서 한 거 말이에요. cc. 아버지가 맥주 마실 때 500cc, 500 한 잔 달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생맥주 먹을 때 그 500cc, 그 500이 500cc라는 얘기거든.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500cc는 그냥 500ml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측정 기구가 있는데 단위를 측정하는 측정 기구가 뭐가 있냐면 눈금 실린더. 아니 그냥 이렇게 세로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통인데 여기 눈금 달려 미리리터 단위 써져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측을 맞춘다고 그런 거 있어. 그냥 눈금 실린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피펫이라는 게 있어요. 피펫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스포이드 같이 생겼는데요. 조금 사이즈가 큰 스포이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거든. 이거 대학교 가면 써요. 그 다음에 액체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그럼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달려있어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 꼭지를 열어주면 대기압에 의해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액체가 쪼르르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물병에다가 뭐 담그는 걸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어떤 실험을 하냐면 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얘 색깔이 변하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 순간은 얘의 양도 중요하지만 얘의 양 대비 얘가 얼마나 들어갔냐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뭐 위에서부터 얘는 그래서 피펫은 신기한 게 위에서부터 져요. 당연하겠죠. 왜?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하면은 우리 그냥 뭐 이러는데 여기 있는 눈금을 읽으시면 돼요. 뭐 이런 게 피펫이다. 나중에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많이 나오는 이제 부피 플라스크 이런 것들도 있다.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피 재는 거고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좀 커요. 삼각 플라스크인데 약간 오목하게 생겼으면서 엄청 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몰농도 맞출 때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부피를 재는 단위. 자, 두 번째로 밀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가 뭐다? 질량이다라는 거야. 보통 우리가 무게를 다루진 않아요. 뭐를 달리해줄 때 무게를 달리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 다시 한번 무게는 뭐라고 그냥 질량에다가 9.8 곱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양을 변화시켜주면 더 무거워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주머니 안에 붓을 5개랑 붓을 10개 들어있어. 뭐가 더 무거워? 붓을 10개가 더 무겁잖아요. 양을 늘려주면 당연히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즉 질량은 매스의 m을 따와가지고 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얘 정의는 뭐야?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근데 여기서도 이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한 거야? 고유한 양이다, 양.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질량은 네가 달에 가든 다른 우주에 가든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애였지. 그래서 단위로는 뭘 써주죠? 질량의 단위로는? 그램. 그치. g이나 킬로그램 써줍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나중에 되면 킬로그램 위주로 써요. 네. 그래서 질량을 측정하는 기구는 양팔 저울 이런 게 있겠지. 양팔 저울 뭐야? 애초에 질량이 정해져 있는 무게추를 갖다가 올려두고 그러면 한쪽이 몇 킬로그램인지 알 수가 있잖아. 그 무게추랑 딱 수평이 맞는 순간 얘 질량도 이거겠구나 측정하는 게 이제 양팔 저울. 그리고 뭐 밑접시 저울 이런 것들이 있겠지. 밑접시 저울. 야, 여기 체중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됩니다. 체중계를 뭘 재는 거야? 무게를 재는 거야. 그치? 괜찮니? 네. 좋아요. 그러면 지우고 마저 다시 쓸게요. 괜찮니? 지워도 되니?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부피랑 질량에 대한 얘기는 해봤고 이걸 갖다가 밀도를 어떻게 정리할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뭐 한다? 뭘 재고 싶은 거야? 누가 더 무거운지 누가 더 가벼운지를 재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뭘 맞춰야 돼? 사이즈를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누가 더 무거운지 누가 더 가벼운지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배울 내용 중 하나인 밀도는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부피에 대한 질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된다. 자, 이 한글말로 나오면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나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 봐봐.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에 대한 앞에 들어가는 그 주어 있지? 네. 걔가 기준이 되는 거야. 즉 부피에 대한이라고 나오면 부피가 기준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부피를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라는 뜻이야. 이해되니? 그럼 부피를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뭘 보는 거야? 질량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정의한 밀도의 정에 딱 떨어지게 되는 거지. 질량을 하는 건 뭘 하는 거니까? 무게를 하는 거니까. 괜찮니? 그럼 봐봐. 부피가 1리터짜리인데 1kg인 애가 있고요. 2리터짜리인데 1kg인 애가 있어. 누가 더 가벼워? 잠시만요. 잠깐만. 부피가 1리터짜리인데 1kg인 애가 있고 2리터짜리인데 1kg인 애가 있어. 그럼 뭐가 더 가벼워? 2리터짜리
몇 배 더 가벼워? 2배 더. 어떻게 계산했어? 만. 뭘로 나누는데? 나누기를 했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너가 분수를 썼다는 거고,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네가 분모에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값을 넣냐를 물어보는 거야. 어떤 값을 넣니? 2배가 됐다고 네가 정확히 대답을 했잖아. 뭐가 분모에 들어가야겠어. 찍지 말고 생각을 해. 너 아까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방금 옳게 대답을 했으니까. 분모에 음흠. 2 들어. 2. 그러니까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숫자 중요하잖아.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분모에 리터 들어. 맞아요. 부피가 들어가야 돼. 즉 무슨 말이냐?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요. 과학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 그러니까 뭔가 두 개를 비교해주거나 물리량을 나타낼 때 정의에 있어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은요. 맞춰주려는 기준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그러니까 애초에 쌤 양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비교한 거야 너가? 1리터짜리 1kg랑 2리터짜리의 1kg랑을 어떻게 한 거야? 얘가 만약에 그러면 1리터였다면 몇 킬로를 쓸까를 얘랑 비교한 거잖아. 또는 얘가 만약에 2리터였다면 얘는 몇 킬로일까를 얘랑 비교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뭘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부피를 너가 똑같이 맞춰준 상태에서 질량을 비교했기 때문에 아 얘가 더 가볍습니다라는 정답이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부피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그러니까 과학에 있어서 어쩌고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 앞에 있는 놈은 항상 어디로 간다? 분모로 간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해봅시다. 부피가 일정한 경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질량을 늘렸어.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밀도 올라가겠죠. 그쵸 커지겠죠. 왜? 밀도는 뭐 분의 무니까 부피분의 질량일 텐데 지금 부피가 고정이고 즉 분모가 고정인 상태에서 분자를 크게 했으니 그 값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비례 관계라고 하죠. 맞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질량이 일정한 경우를 봅시다.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내가 만약에 부피만 늘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 줄였다. 맞아요. 그냥 뭐 생각하면 돼? 질량이 똑같이 1kg로 맞춰져 있는데 얘는 1리터고 얘는 2리터다 생각하면 돼. 그럼 누가 더 가볍냐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더 가볍지? 당연히 2리터짜리가 더 가볍겠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거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밀도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왜? 상식이야 상식. 뭔 말인지 알겠지? 야 너 지나가다가 친구가 소금물 농도 어떻게 구하지? 이러면 어때? 갑자기 정 확 떨어지잖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 소금물 농도 구하는 문제를 못 풀 수는 있어. 그쵸. 그건 수학이니까. 뭐 사실 난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장난이고요. 그거랑 별개 뭐 문제를 못 풀 수는 있어. 근데 소금물의 농도를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나는 약간 좀 그 친구를 싫어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상식이다 이제부터는. 배운 이상부터는 알겠죠? 오케이? 뭐 솔직히 무게랑 질량 구분하는 것도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물리학과 입장이고 무게랑 질량 정도는 헷갈릴 수 있다 칩시다. 일반인들은, 킹반인들은. 하지만 얘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식이에요, 상식이잖아. 오케이? 네. 뭔가 하면서 대답할 것도 아니라고. 밀도가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단위로는 볼 수 있었지 않아. 잘 생각해야 돼. 단위로는요. 내가 한번 얘기했었나? 단위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쩌고 부피가 예를 들어 그램이면 부피가 천천히 질량이 그램이면 질량이 그램이면은 그 그램 퍼 천천히 하나씩 부피는 해. 부피는 뭐야? 부피는 리터로 뭐 리터라고 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램 그럼 그램
퍼? L. 정답. 아주 좋아요. 너도 확실히 훈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퍼라고 하기 싫으면은 그냥 리터보다 그램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짝대기 그냥 분수 표현이거든? 네. 아무 상관없고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한번 경고를 했었나? 그 단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과학에서는요. 단위를 보고 걔 의미를 너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힘없이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지금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 물어보잖아. 그냥 쌤 안 알려줬는데 안 알려준 게 아니고 니들이 아는 식으로 대답을 하라고. 나는 이런 정답을 원한 거거든. 잘했어. 그래프 리터라고 쓸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요 어떻게 쓰냐면요. 리터가 보통 이제 미터 세제곱이랑 있는 표현들이고, 그래서 보통 그람이랑은요 보통 센티미터 세제곱을 같이 묶어서 써줍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스케일 문제라서. 그래서 보통은 얘 또는 이제 리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보통 킬로그램을 써요. 퍼 리터.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리리터도 쓸 수 있겠고 얼마든지 아까 내가 얘기해줬던 부피의 단위를 쓰고 질량의 단위 써가지고 얼마든지 나타내줄 수 있겠지. 네.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추가로 적어줍시다. 이거는 따로 외웁시다. 물의 밀도는요 몇이다? 1. 1이다. 이거는 따로 외워주세요. 여기 다양한 밀도들이 나와 있거든? 이거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학교쌤이 외우라고 하면 외우셔야 되는데요. 학교쌤도 그러실 일은 없고 물의 밀도가 1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래서 물은요 1kg 가져오잖아? 1리터예요. 그래서 삼다수 1.2리터인가 그렇잖아. 큰 병이 네. 1.2리터 맞나? 몰라. 어쨌든 1.2리터짜리라고 칩시다. 그럼 걔 정확히 1.2kg예요. 오. 물의 밀도가 1이라고요. 신기하죠? 음. 아무튼 그렇고요. 얘는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양과 관계가 있다고. 양의 관계가 없다. 왜? 일정하게 때문에. 그냥 다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특성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잘 들어. 네. 그 인과관계가 약간 잘못됐어요. 같은 물질에 있어서 얘는 양과 관계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봐봐. 양과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단순히 질량을 늘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물질의 질량을 늘려주면요 부피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 그럼 얘도 같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밀도 자체는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야. 분자 커지고 분자 똑같이 커지니까. 한마디로 어떻다? 양의 관계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다? 항상 일정하게. 맞아요. 일정하다는 소리야. 부피는 어떤 물체라면 부피는 하나의 값으로 고정이라는 소리야. 그치? 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야. 뭐다? 얘가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양과 관계가 없어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가 아니고 왜 양과 관계가 없어요? 양을 늘리면요 부피도 같이 늘고 양을 줄이면요 부피도 같이 줄여서 밀도 자체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마셔야 돼. 인과관계는. 알겠니? 네. 그래서 세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밀도가 큰 애는요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소리잖아. 결국에는 같은 크기 대비 무겁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밀도가 큰 놈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놈은 위로 어떻게 되죠? 뜨죠. 뜨죠.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그래가지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물질별로 이제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큰 애들은 어떻게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고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층이 나뉘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뭘 구분할 수 있다? 물질 자체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가 특징입니다. 그렇죠? 기체 밀도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기체 밀도는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기체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돼요. 왜? 이거 밑에 읽지 말고 왜 그럴까? 온도와 압력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기체는 부피가 달라집니다. 무슨 법칙? 보일 법칙이랑 샤를 샬 법칙에 의해서 뭐가 달라져? 기체는
얘가 달라져. 온도 압력에 따라서.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안 변해. 변해. 온도가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야? 입자 사이 거리. 우리 이제 입자라고 안 해도 되죠?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만 돼 있는 거지. 분자의 개수가 변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질량은 고정. 다만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져. 그래서 기체는 표현해줄 때 어떻게 된다? 온도 압력을 같이 표현해줘요. 얘는 되게 민감한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별표 치고 질량 부피 그래프 하나만 좀 그리고 봅시다. 질량 부피 그래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다들 그래프만 보면 당황을 하는데 어떤 그래프 그릴 거냐면 그냥 단순히 봐봐. 질량 부피 그래프 볼 거야. 질량 부피. 자, 수학이랑 과학이랑 기본소야.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봐라? 네.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그 Y축은 네, Y축, X축부터 보세요. X축이 부피고 Y축이 질량이야. 오케이? 그럼 잘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봐봐. 여기가 A라는 점을 내가 그냥 임의로 찍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B라는 점을 임의로 찍고요. 그리고 A랑 같은 세로 라인에 여기 C라고 임의의 점을 찍어서 그냥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내렸을 때 이것도 대충 합시다. 대충 내가 적은 숫자가 있어요. 그냥 대충 여기가 10이라고 하고 여기가 대충 20이라고 하고요. 대충 여기 8이라고 하고 대충 여기 10이라고 하고 대충 여기를 20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A의 뭘 구해볼까? 밀도를 한번 구해보죠. A의 밀도 몇이죠? A 밀도는 몇 번이면? 5분의 2. 아, A? 아, 아니, A? 아 맞아요. 5분의 1. 네, 미안. 그렇죠. 그냥 20분의 8이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뭐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B의 밀도는? 1. 1. C는? 1. 1. 어떻게 계산했어? 부피분의 질량 했었죠? 그럼 잘 봐.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밀도. 왜 그렇습니까? 부피에 대한 질량. 맞아요, 정확해요. 기울기는 뭐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지, 그치? 근데 과학에서는 딱히 변화량 이럴 필요 없고 걔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어. x 변화량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x가 뭔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x분의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뭐보다 부피분의 질량이라서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밀도가 된다. 그치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바꿔서. 맞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기울기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밀도 분의 1이라고 생각해야지. 밀도의 양수.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봤을 때 밀도 누가 더 커? B랑 C가 밀도가 더 커요. 기울기가 더 크니까요. 맞지? 진짜. 아 근데 이제 기울기 개념을 아니까 너무 편하다. 과학할 때. 아무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부피 질량 그래프였어. 그럼 밀도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그렇죠. 그때는 얘 기울기의 의미가 밀도 분의 1이 되니까 값이 더 작은 놈이 더 큰 놈이겠지. 그렇죠. 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근데 봤더니 얘네들 어때? B랑 C는 밀도가 똑같네요. 당연하죠. 한 그래프겠죠. 그치? 그러니까 B랑 C는 그냥 뭐 한 거야? 같은 물질. 같은 물질인데 뭐만 변한 거다? 양만 변한 거예요. 뭐 더 많이 넣어주고 뭐 덜 넣어주고 그냥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미 아까 말로 다 해버렸는데 기체의 밀도 변화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지울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 조심해주면 되고 문제 조심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면은 그냥 항상 내 말만 좀 잘 들으면 돼요. 그래프 나오면 뭐부터 봐라? X축, Y축부터 봐. 근데 또 보라고 진짜 그냥 보기만 하고 문제 풀지 말고 보고 주의를 해라 뭐 그런 당연히 속도시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어차피 그런 치사한 문제들도 이렇게 막 바꿔서 내는 치사한 문제들도 중학교 때나 하지 고등학교 때는요 이미 문제 풀기 바쁘고 시간 없어가지고 쌤들이 그런 약간 치사한 짓은 안 해요. 뭐 그런 거 해도 솔직히 난 상관없다고 주의는 한데 아무튼 봅시다. 밀도의 변화, 밀도도 변해요. 어떻게 따라 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쌤 밀도가 특징인데 왜 변합니까? 밀도가 특징인데 왜 변할까요? 밀도는요 기본적으로 질량이랑 부피가 있어야지 정의되는 값이기 때문에 질량이 달라지거나 부피가 달라지거나 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상태에 따른 변화를 봅시다. 그러니까 나는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야. 꼭 과학에서가 아니고 뭔가 이게 변해서 얘가 변하는 걸 보고 싶으면은 변하게 하는 요인 말고 다른 건 다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맞니? 맞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즉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가정을 해야 된다? 질량이 불변한다라는 가정을 산 상태에서 우리가 정확히 뭐 상태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볼 거야. 그럼 잘 봐요. 일반적으로 상태를 보면은 부피는 상태에 따라서 누가 가장 크죠? 일반적으로 말이야. 액체를 그냥 예? 기체가 가장 크겠죠. 입자상이 가장 크니까 일반적으로요. 네, 그쵸. 무슨 얘기하나.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순이겠지. 일반적으로 보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밀도를 본다고 쳤을 때 일반적으로 밀도는 누가 가장 크겠어? 밀도는 고체. 고체가 가장 크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일 거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상태 변화는 그냥 뭐가 변하는 거야? 입자 사이의 거리만 변하는 거야. 개수가 안 변하는 질량 불변의 상태니까. 그치? 그래서 당연히 고체가 애들이 더 촘촘히 모여있잖아. 밀도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저게 맞거든? 상식적으로 저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원래 밀도는 고체일수록 크고 기체가 가장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물은 예외예요. 좀 짜증납니다. 물은 예외야. 물이 왜 예외냐면은 물은요 결합 구조가요 특이한. 이 어떻게 결합 구조가 특이한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자세히 배우시고 뭐 궁금하면 나중에 알려주긴 할게요. 물은요 부피가 언제 가장 커? 당연히 기체일 때가 가장 크기는 해. 근데 중요한 게 고체가 크고 그 다음에 액체가 커. 물 어때? 소풍 가기 전에 삼다수병에다 물 올려놓으면 어때? 빵빵해지잖아. 그쵸. 물은요 얼음이 되면요 부피가 커져요 액체보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야. 물만 이래. 이거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특이한지는 궁금하면 알려줄 텐데 이게 막 얘가 결합할 때 육각형 구조로 결합해가지고 사이 공간이 생겨서 커지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얘기를 해주긴 해줬을 거였어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밀도를 보면요 물은 당연히 언제가 가장 크겠어? 밀도가 액체일 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고체고 그 다음에 기체. 즉 뭐, 그래서 왜 그래? 얼음이 물 위에 뜨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물이 밀도가 더 크니까 액체 상태에 물이 밀도가 크니까 얼음이 밀도가 더 작으니까 얼음이 물 위에 뜨는 거야. 대박. 대박이죠. 네. 또 당연한 얘기인데 원리를 아니까 조금 대박이죠. 원래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호수의 물은요 위에서부터 얼어요. 왜냐면 이것도 내가 그때 한번 얘기를 해주긴 했을 텐데 이거 왜 그러냐면 한번 다시 얘기해줄게요. 물은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 물은요 약 한 4도씨? 이때 밀도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4도씨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상태? 액체야. 액체인데 4도씨 상태에서 밀도가 최대거든. 그러니까 영상기온의 액체 상태의 물은요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4도씨보다 온도가 낮은
3도씨, 2도씨, 그리고 나중에 0도씨가 되는 온도가 더 낮은 애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요. 물은 그래요. 특이합니다. 이건 그냥 물의 형식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얼어? 호수가 위에서부터 얼어서 점점점 아래로 다다다다 이렇게 얼어. 그래서 호수 밑에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빙어 낚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호수의 위에서부터 온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체 밀도.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기체 밀도는요 좀 민감한 애예요. 왜? 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뭐에 따라서 달라져?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조금 특이한 내용이라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단순히 봐봐,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뭐가 뭐가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하면서 부피가 부피가 커져요. 잘했어. 부피가 커지는데 뭐는 안 변하니까, 질량은 안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밀도는 작아지죠. 맞아요. 밀도는 작아지겠지. 자, 그러면 반대로 압력이 만약에 커지는 상황이라고 쳐봅시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기체 입장에서 압력이 커지면요 부피가 작아지죠. 부피 작아지죠. 보일 법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죠. 커지겠지. 그래서 기체 밀도를 나타내줄 때는 항상 뭐랑 뭘 표시해줘야 된다? 압력과 온도를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왜? 같은 물질이더라도 어떤 압력 그리고 어떤 온도에서에 따라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러면 다른 물질인가요? 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서 항상 성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보다 특성이라고 치는 거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혼합물은요, 다음 시간에 배울 혼합물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줄게요. 이건 그냥 추가로 적어둡시다. 혼합물은 온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합니다. 혼합물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 내신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필기 자료니까 이 내용까지 일단은 적어두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지영이가 나한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밀도 이용. 이건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책에 있는 내용도 적을 건데, 일단은 밀도가 작게 하는 거는 보통 어느 때 이용을 하죠? 밀도를 작게 만들어주는 거는 밀도를 두면주기. 아 물 위에 뜰 수 있게끔 하는 두면주기. 이런 데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 들어봤니? 혹시 LNG 가스라고 들어봤니? LNG 가스 유출 경보기가 있는데, 이 LNG 가스가 뭐냐면요, 가스 유출 경보기. 얘가 이제 메테인 성분이거든. 메테인. 뭐야 메테인이야? 메테인 CH. 아무튼 얘가 메테인 성분인데 얘는 지금 가벼워요. LNG 가스는. 그래서 얘가 위로 떠요. 그래서 이 LNG 가스 유출 경보기는 주로 어디 다니면 위에다 놔요. 높은 곳에. 대충 본 적은 있을 거야. 그게 LNG 가스 유출 경보기인지 몰랐을 텐데, 아무튼 뭔가 약간 이거 겠거니 싶은 거 있죠? 그 천장에 맨날 달려있는 그거예요. 그거 말고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밀도가 크게 하는 거는 뭐 잘 알겠지만 물 아래로 가라앉게 하는 거. 잠수부들. 어떤 거네? 납 벨트 이런 거 매잖아. 납은 뭐예요? 영석이요. 혹시 아니? 납은 PB예요. PB.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납 벨트. 그리고 우리 그 CO2 소환. 밀도가 커서 산소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래로 가라앉아서 이 상태에서. 그리고 사해. 사해 뭔지 알아요?
그 엄청 짠 바닷가는. 맞아요. 사막이 걔가 어때? 그 바닷물보다 더 짜단 말이에요. 소금물이야, 소금물 말 그대로. 그 소금물은 호남물이어가지고 밀도가 크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하얘 그런 거 어때? 둥둥 떠다녀. 그래서 곽지우 이런 거 보면 엄청 신기하더라고. 사해 둥둥 떠다녀. 엄청 신기해요. 사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LPG 가스 유출 정보기. 가스 유출 정보기. LNG랑 다르게 얘는 LPG는요 밀도가 커서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얘 경보기는 어디에 설치한다? 아래에다 설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는 책 읽는 수준으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근데 꼭 읽어줘 이런 것들도. 네. 자,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물질만이 가진 고유한 성질이다. 맞는 말이에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진다. 맞는 말이고요. 같은 물질의 경우 양이 증가하면 특성이면 X. 아니죠. 물질을 구별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물질의 특성인 거지.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은 디귿 디귿리을이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고 했었어. 그냥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3번 1번은 X. 왜 틀려요? 부피도 같이 증가하니까. 맞아요. 물질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어. 소리 맞는 말 했구나. 2번은 5. 맞는 말이고요. 3번은 X. 왜요?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크죠. 그쵸. 잘했어. 3번에 5번은? 4번은?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4번 가봅시다. 자, 이런 거 풀 때도 그냥 어차피 뭐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할 점만 좀 언급을 해줄게요. 이따구로 줘놓고서 네. 얘를 리터로 바꿔서 내도 아무 말 못해. 그냥 그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야? 답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0.79잖아 그냥. 맞지? 네. 이거를 얘로 나눈 거니까 0.79야. 맞지? 그치? 맞죠? 7.50으로 나눈 거니까. 근데 얘를 만약에 리터로 내면요 0.79라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얘를 리터로 바꿔준 다음에 불어야 되거든. 0.01 리터로. 그치?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내도 솔직히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애들 틀리게 하기 너무 좋겠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 0.79랑 1 나오죠. 밀도가 서로 어때? 다름으로 다른 물질. AC 이거 등호나 부등호로 나타내지 말고 그냥 말로 해봐. 큰 거부터. C가 제일 크고 C, E, B, A, A, D. D. 잘했어.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도 마저 나갈게요. 네. 가봅시다. 자, 이어서 녹는점과 끓는점 볼 건데요. 그냥 간단히 아까는 밀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물질의 특성 중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나는요 녹는 점과 어는 점 묶어서 설명을 하고 끓는 점은 따로 뺄게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그냥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이게 남침이냐 북침이냐지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쌤은 녹는 점과 어는 점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은 살짝 또 그 특성이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녹는 점부터 봅시다. 자, 녹는 점은요 기억하고 있는지 보자. 뭐 되는 거야?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는 거야? 좀 더 유식하게 뭐 되는 거야? 잠깐만. 액화. 아, 녹는 거는요 뭐가 되는 걸까?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화자 붙으면요 기체가 무조건 포함돼요. 너가 방금 말한 액화는 기체가 액체가 될 때가 액화. 아 그러면 유리.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작년 애들은 어떤 얘기했는데 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거든 왜 나와요? 막 그래. 그럼 내가 늘 하는 말 있지. 얘들아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중학교 수학 시험에 안 나오니? 똑같아요. 과학은 조금 잔인하긴 하지. 왜냐면 기억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어차피 그럴 때마다 내가 상기시켜 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어디에서 뭐가 되는 거다? 고체에서 뭐가 되는 거다? 액체가 되는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동안 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니? 일정한 온도가 유지된다. 기억나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요. 어떻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 온도가 점점점 예를 들어서 끓는다고 쳤을 때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지. 네. 자, 왜 일정해지는 거야? 네. 녹는 상태 변화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때 동안 불을 끄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다시 비교해볼게요. 라면 끓일 거야. 물을 끓여요. 근데 물이 100도씨가 되는 순간부터 온도가 안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왜 그래? 그때 불을 끈 거니 내가? 아니요, 물은 여전히 끓고 있어요. 에너지는 여전히 가해주고 있고. 그럼 가해주는 에너지를 다 어디에 쓰고 있기 때문에? 상태 변화하는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가 유지된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도 얼마든지 무게감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녹는 점이 있다면 어는 점도 있어요. 어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뭐라고 해요? 얘가 음모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음모되는 거야. 맞아.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다. 이거 그냥 색깔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왜 얘네들이 특성이고 왜 얘네들이 다르냐? 물질마다 왜 다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물론 내가 알려주기도 할 거야. 얘가 물질의 특성이래.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마다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이 각각 다 다르잖아. 그런 건 알고 있어. 그럼 왜 그럴까? 우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왜 그럴까요? 뭐랑 관련이 있을까? 상태 변화 쪽으로 조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긴 해요. 상태 변화의 실체를 생각해보면 돼. 약간 어렵네. 상태 변화의 실체가 뭐죠? 결국엔 상태 변화가 뭐야? 아까도 얘기했어. 그냥 결국엔 상태 변화가 뭐야? 상태 변화는 건 진짜 간단해요.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고체, 액체, 기체 막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히 뭐야? 그냥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예요. 맞니? 네. 오케이?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물어봤잖아. 아니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가 아니고 왜 물질마다 얘네들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가 가해주는 에너지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떤 개는 100을 가해주면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고 어떤 애는 200을 가해줘도 여전히 가깝고 지금 이 말이잖아. 그치? 단순히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입자들 간의 인력이 달라서 그래요. 입자들 간에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물질마다 달라. 어떤 애들은 나는 세게 붙어 있을 거야. 입자 간에. 그럼 입자 간에 그 인력이 되게 세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낼 정도의 에너지를 받아야지 비로소 나랑 얘가 멀어지는 거잖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액체나 기체가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뭐가 다르다? 물체마다 입자 간에 인력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물질마다 녹는 점, 어는 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서 물질마다. 선생님 그럼 물질마다 이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어떤 걸로 이런 결정이 되는 거예요? 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간단한 게 뭐냐면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결국엔 그거예요.
입자잖아. 결국에는 분자잖아. 입자잖아. 근데 걔네가 서로 인력이 있어서 가까이 가거나 가까이 가려는 힘은요 실체가 하나밖에 없어. 서로 당기는 힘. 뭐 중력도 당연히 있겠지만 중력 말고 보통은 전기력이에요. 전자랑 원자의 전압이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뭐 배울 거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가지고 뭐 어렵지. 막 이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고 이쪽은 부분적으로 플러스여가지고 분자 내에서도 막 이런 쏠림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시고 아무튼 뭐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나? 물질마다 입자 간의 인력이 다르고 서로 가까이 있으려는 정도가 다르니 얼마나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얘가 상태 변화하는지 그 점들도 다 다릅니다. 괜찮아? 세 번째, 웃는 점과 어는 점의 특징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필기할 때 약간 귀찮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략하는 것들은 잘 적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같은 물질인 경우 봅시다.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때? 지현아. 같죠. 그렇죠. 왜? 애초에 얘네들은 같은 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녹는 점은 얼음이 물이 되는 거고 어는 점은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물질에 대해서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똑같아.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잘 봐. 내가 불꽃 색이랑 색이 그리고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같은 물질이야 일단은. 너 봐봐. 네. 같은 물질 아무거나 그냥 물이라고 칩시다. 물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녹일 거 녹인데. 그러니까 얼음을 녹인다고 칩시다. 미안합니다. 얼음을 녹인다라고 칩시다. 그럼 얼음을 녹이면요 세로치기 온도고 가로치기 시간일 때 시간이 미친다. 시간 맞구나. 미안합니다. 왜 이러지? 자, 내가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얘네들이 어때요? 뭐가 달라? 끓는 시간이 나요. 끓는다는 얘기는 없고 일단 그렇지. 어쨌든 뭐 끓는 점에서도 마찬가지긴 하니까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무 정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 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순간의 온도가 똑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쌤 만약에 빨간색이 A라는 물질이고요 파란색이 B라는 물질이라면 이 A랑 B라는 물질은 서로 같은 물질입니다 라고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맞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뭘까? 이 온도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 다르다. 누가 더 오래 걸린다? B가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얼음을 프라이팬 위에다 올려두고 불을 세게 해가지고 녹이는 과정이라고 치면 인덕션으로 쳤을 때 인덕션 3짜리랑 인덕션 9짜리를 쓴다고 칩니다. 쳐보자. 누가 9짜리야? A가 9짜리지. 한마디로 얘가 불꽃 세기가 더 센 놈이고 얘가 더 약한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센 놈인지 누가 약한 놈인지 구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다? 아, 같은 물질에서는 녹는 점, 어는 점이 똑같구나. 우리 뭐 보는 거야? 이 점 보는 거잖아, 그치? 똑같구나. 다만 뭐가 달라진다, 불꽃 세기에 따라서 그 온도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로 질량도 봅시다. 얼음을 얼릴 거예요. 아니야, 똑같이 그냥 녹인다고 치자고. 그냥 온도 올라가는 걸로 그리면 괜찮아. 얼리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거 거꾸로만 그리면 돼. 똑같이 그러니까 어느 걸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되겠잖아.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치? 시간 달라지죠. 똑같습니다. 근데 난 그냥 온도 올라가는 걸로 그릴게요. 자,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
우리 기본적으로 쌤 이번에도 A라는 얘랑 B라는 애랑 어떻다? 똑같은 물질이라는 거는 당연해요. 맞지? 네. 다만 뭐가 달라? 상태 변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 아니 네. 누가 더 많이 걸려? B가 B가 더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뭘 달리해 준 거야? 질량을 달리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A랑 B랑 비교할 때 질량이 누가 더 큰 놈이겠어? B가 B가 더 질량이 큰 놈이겠지. 그치? 그냥 그 끓이는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따가 끓는 점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라면 끓일 때 단순히 라면 끓일 때 생각을 하면 쉽지 않아. 그치? 라면 한 개 끓이면 두 개 끓이면 두 개 끓이면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다? 일정한 압력에서 쌤,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일정한 압력이 왜 나오니까 우리 배웠잖아. 압력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 끓는 점이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일정한 압력에서는 양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없다. 그 양과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뭐에만 관련이 있다는 거야? 물질에 뭐에만? 종류에만 의존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론. 얘네들은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너무 대충 물특 이렇게 써.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상태 변화 곡선 그래프 한 번만 그려줍시다. 자, 온도 시간 그래프라고 쳤을 때 상태 변화 그래프가 대충 그려보자면 기억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이 선이 지금 똑같구나. 이 라인이 똑같구나. 그리고 구간을 다양하게 나누면 뭐 이런 식으로 귀찮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구간을.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구간은 어떤 구간이다? 고체 구간이다. 그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이 어떤 부분이겠어? 무슨 점?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그린 라인이 무슨 점? 거기가 어느 점이? 녹는 점이겠지. 그치? 얘 기준으로 녹는 점이자 지영이 너 말대로 어느 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치? 네. 쌤, 그럼 여기서는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녹는 점, 어느 점이 도달했으니까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상태야?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는 상태고. 기억나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잖아. 뭐 나랑 같이 하진 않았죠. 1학년 1학기 때 내용이니까. 그치? 그리고 이 다음에는 어떤 상태? 액체 상태로서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이 점이 무슨 점? 거기가 녹는 점 플러스 끓는 점이죠.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어때? 액체랑 고체 상태가 섞여 있고, 미쳐봐 고체. 기체 상태가 섞여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온도가 올라가기만 하지. 왜? 이 부분은 다 어디니까 기체 상태일 테니까. 반대로 여기도 액체, 기체, 액체, 고체, 액체, 고체가 될 텐데 이제 여기 기준에서는 얘가 이제 뭐 마찬가지로 끓는 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녹는 점, 어는 점이 되겠고, 어는 점이 되겠고 여기 기준. 이 밑에는 이제 고체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웠어? 반갈죽 한 다음에 따로 나눠서 배웠지? 네. 기억나니? 그래서 왼쪽을 무슨 곡선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혹시? 반 나눠서? 거기 가열곡. 맞아요, 정확히. 여기를 가열곡선이라고 했었고 이 오른쪽을 뭐라고 했었어? 냉각곡선이라고 했었죠. 쉽죠?
이겁니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끓는 점까지 얘기를 하고야 책을 한 번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랑 내 PD랑 순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지워도 되니 혹시? 네. 자, 녹는 점과 어느 점 얘기했으니 이제 끓는 점 얘기를 해봅시다.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끓는 점은 다 똑같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끓는 점. 자, 끓는 점은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유식한 말로 두 글자? 뭐 된다? 기화될. 맞아요. 기화된다. 아, 기화되는 대답 잘 했는데. 자, 얘는요 뭐가 되는 거지? 액체가 제가 기체가 되는 기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유지가 되니까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되죠. 왜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된다고 했어? 그 상태면 하는데 뭐를 쓰이기 때문에 라고 했었고 그건 사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나 중요한 거지. 뭐 당연히 얼마든지 무게감 있게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만큼 막 중요하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중요하게 다를 게 엄청나게 많아서. 자, 마찬가지로 불꽃색이 보면은 그냥 대충 그릴게요. 아까 그렸으니까. 자, 이런 놈이 있고 이런 놈이 있어요. 그럼 불꽃을 누가 더 세게 준 거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이. 빨간색이 불꽃색이 훨씬 더 세게 준 거지. 미안해, 여기 온도랑 시간 생략했어요. 내가 적어주세요. 당연히 걸리는데 시간이 더 짧으니까 불꽃색이 더 큰 거고. 마찬가지로 질량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똑같이 그려보자면은 질량이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더 질량이 작은 놈이야? 그럼 A가 작고. A가 더 작고 B가 더 많은 놈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끓는 점은요 뭐랑 관련이 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부 압력과 압력 끓는 점의 관계. 아우 쌤 지겨워요.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었잖아요. 근데 중2 때 또 나오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중3 때도 나와요. 쌤 그럼 고등학교 때는요? 당연히 나오죠.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나오면 끝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때까지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겨울 수는 있는데 뭐 딱히 어렵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어차피 계속해서 배우기 때문에 까먹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까먹으면 안 되는 거네. 지금 뭐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쌤 근데 왜 아까는요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얘기 안 하고 왜 끓는 점에서만 외부 압력의 관계를 얘기해요? 왜까요? 얘는요 기체일 때 중요한 얘기거든요. 당연해.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느 점이 기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액체 고체 사이에 한테 그러잖아. 그래서 걔네에서는 어때? 외부 압력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미안해. 그럼 내가 아까 빨간색으로 적어준 거를 이거 하고 적어줄 거거든. 필기 순서를 좀 잘못해. 알지? 내가 맨 마지막에 정리해서 쭉 길게 적은 거 있잖아. 물틈. 그거를 이거 끝나고 적어줬어야 되는데. 괜찮아. 그렇지 괜찮죠.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바로 가보자. 외부 압력이 클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죠?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끓는 점이라는 건 뭐야? 물 입자가 따다다다 움직이다가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이 물표면을 뚫고 나가야 돼. 물 밖으로, 그치? 그게 이제 끓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외부 압력이 세면 어때? 기체가 눌러. 커지죠. 그치? 그러면 원래 튀어서 물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물이? 그쵸. 그치? 그러니까 끓는 데까지 도달해야 되는 그 최소 에너지가 늘어난다? 끓는 점이 어떻게 되겠구나? 올라가겠구나. 혼자서 막혔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나 없을 때 특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사실 나도요 수업 준비 만약에 안 했잖아 내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너네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 멀쩡히 대학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강사가 아니었어. 그럼 누가 나한테 야 외부 압력이 커질수록 끊어지면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보잖아? 아니, 그걸 모를 리는 없고 내가 일단은 그치만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그러니까 얘는 툭 쳤을 때 팍 나오는 게 아니야. 얘는 과정과정 생각하면서 나오는 거야. 툭 쳤을 때 팍 나오려면 뭐야? 수소이온 아 H 플러스 리튬이온 L 플러스 밀도 어떻게 보여? 부피분의 질량. 이런 것들이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 얘는 버퍼링 걸려서 생각하고 대답해야 하는 것들이야. 오히려 얘를 툭 쳤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거만큼 바보 같은 짓이야. 그건 뭐야? 이걸 외웠다는 소리야. 알겠지? 기억 바로 안 나는 게 당연하고요. 곱씹어서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데 충분히 괜찮아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했던 거 해봅시다. 땅바닥이 있고요. 높은 산골짜기가 있어요. 여기가 A 지역이고요. 여기가 B 지역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이 비교할 때 압력은 어디가 더 높죠? 유명한 A가 뭐니? 왜 A가 더 높아요? 필요할수록 산소가 많아서 산소보다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공기가 많아. 맞아요. 공기가 희박해서 그래.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하고 압력이라는 것 자체는 기체 압력이라는 대기압이라는 것 자체는 기체가 눌러주는 힘이기 때문에 공기 양이 절대적으로 줄면 당연히 대기압이 줄겠죠. 그치. 그래서 지면이 압력이 더 크다. 지면이 압력이 더 크다? 끓는 점은 어디가 더 높다? A가 A가 더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 A가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더 빨리 끓는 건 누구야? A야 B야? B죠. B인데 더 잘 끓는 거는 A야. A. 뭔 말인지 알겠지? 왜? B는요 70도씨에서 끓는단 말이야. 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뭐 밥을 한다고 해도 밥이 설이고 낮은 온도에서 데우는 거야. 컵라면 그 정수기로 컵라면 하는 거라고요. 포트기로 컵라면 하는 거랑 약간 다르잖아. 그 미묘한 차이 알아? 그 약간 그 가뜩이나 3분 그거 기다리는 거 미쳐버리겠는데 정수기로 뜨거운 물 받아서 컵라면을 하면요 그보다 오래 기다려요. 생각보다 계속 과자요. 한국인 특 3분 절대 못 기다려. 계속 과자. 그쵸, 그쵸. 답답해 죽겠어. 그 미묘한 차이를 얘가 만드는 거야. 끓는 점에 A가 높아서 위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 밥이 설이고요. 그런 느낌이야. 알겠지? 네. 이게 되게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봤죠. 정리합시다.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쉬운 문제라서 절대 틀리면 안 되는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라서 내가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직선 그림. 수직선 그려. 그럼 보통 왼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저온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온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구간을 3개로 나눈다라고 치면은 오케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구간을 3개로 나눈다고 치면은 어디가 고체겠어? 당연히 왼쪽이 고체고 가운데가 액체고 마지막에 기체겠지. 당연하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저 경계선이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녹는 점. 먹는 거. 쌤 어느 점이라고? 아세요. 녹는 점 어느 점 Z예요. 아시겠지? 네. 그리고 여기는 끓는 점. 오케이? 네. 그래프 그려놓고 문제 풀라고.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A라는 놈은요 녹는 점이요 마이너스 10도씨고요. 그리고 끓는 점은요 70도씨예요. 라고 문제를 주고 너한테 뭘 물어보냐? 야 그러면은 25도씨에서 A는 어떤 상태야? 를 물어본단 말이야. 물론 대답할 수 있죠. 당연히 바보냐? 할 수 있지. 누구든 할 수 있어. 하지만 헷갈려. 실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프 그려. 그 다음에 어때? 녹는 점 적어. 마이너스 10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0 적어. 어? 그 다음에 여기 어때? 뜨는 점 70 적어. 아, 뭐 이거 쓴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니?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야? 25 찍어. 수직선 상에서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70이면 25 어디겠어? 중간에 뭐 대충 여기 찜이겠지. 뭐 상관없어. 어쨌든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상태? 액체다. 바로 나오죠.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잘 안 되면 어씨 마이너스 10도 70도 25도씨면 어디쯤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럴 시간에 수직선 그리고 고액기 써준 다음에 녹는 끈을 적어주고 물어보는 온도에서의 상태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20도씨 물어봤어. 그럼 무슨 상태야? 그러면 고체죠. 90도씨, 기체죠. 15도씨. 액체죠. 그렇죠. 그려놓으면 훨씬 편해. 그러니까 제발 그려놓고 틀리지 맙시다. 어차피 너가 이걸 만약에 안 해놓고서도 풀잖아? 그러면은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어차피 다시 검사하러 돌아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얘가. 그러지 않겠니 솔직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해놓으시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책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녹는 점은 뭐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 유지되는 온도다. 근데 유지되는 이유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했었고 유지되는 온도고 우리는 뭘 집중한다? 그게 양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물질의 특성이 다른 거고 결국 물질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른 녹는 점 보면 어때요? 녹는 점이 달라. 그러니까 이 세로가 달라. 구간이 일정해지는 그 부분이 달라요. 근데 같은 물질을 비교하면 어때? 시간이 달라. 뭐 양에 따라서 또는 불꽃 세기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 괜찮아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 대충 보시고 그냥 이것도 사실 물만 알고 있으면 되고 외우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오른쪽 날개 책도 해놨지? 저거 꼭 하고 문제 푸시길 바라겠고요. 어느 점은 액체에서 고체 상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고요. 그래서 가열곡선, 냉각곡선 나는 기체까지 같이 그려줬지? 한 번 더 꺾어서 그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완전 일정한 어쩌고저쩌고 다 얘는 맞는 얘기고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요. 종류가 같으면 시간은 다를지언정 그 도달한 그 온도는 어떻다? 똑같다. 그 외부 압력과 끓는 점 변화의 예시들 여기 적혀져 있는데 이건 중학교 1학년 때도 했었고 방금도 언급했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따라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네. 예시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우리 바로 문제로 들어갑시다. 6번 녹는 점과 어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표시하시오. 물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한다. X? 왜요? 어느 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고쳐야 돼? 다른 걸 액체랑 고체를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얘들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녹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해서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X? X죠. 왜? 어느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겠지. 7번 맞아 들려?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녹는 것도요. 어느 점과 녹는 점이 같다고 그래서 자꾸 헷갈릴 텐데 그냥 가열 곡선이면 녹는 점이고요. 냉각 곡선이면 어느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가열 곡선이니까 얘 녹는 점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X? X자 A죠. A가 같은 물질이다. X? X C형은 B형보다 많아. O?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많은 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왜? 외부 압력과 불꽃 세기 모두 같대. 근데 A의 녹는 점이 가장 높대. 그러니까 뭔 소리야? A는 양이 엄청 작은 거야. 녹는 점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일 빨리 녹잖아. 그치. 엄청나게 작은 거야. 1랑 15다도 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솔직히 말해서 야 A, B, C 중에서 양 대소 비교해봐. 너 될 수 있어. 왜? A가 B, C보다 양이 무조건 적고 C가 B보다 양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같은 물질 보기에서 모두 골라. 에이씨 A DNG? A 물의 가열
제곱선은 뭐야? 물의 배수는 A. 그쵸, A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애초에 이거 표 없어도 구할 수 있죠. 물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거 상식이니까. B와 C는 에탄올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1년도는 A가 B보다 높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넘겨서 부피에 따른 고체 질량 비교하기 나와 있는데 결국 뭘 보는 거냐면은 알루미늄 조각 이거 문제에서 풀어봐서 알지? 네. 질량 재고서 알루미늄 조각을 거기 안에다 넣어요. 그럼 뭐 보는 거야? 부피를 맞아요.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부피랑 나중 부피랑 서로 빼서 그 차이를 봐야지 얘가 들어갈 때 부피를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얘 뭘 알 수 있다? 밀도를 알 수 있다. 질량은 그냥 저거에다가 제거되시고. 오케이? 넘겨서 물질의 특성이 잘 나오는 자료를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책이 거의 이 정도면 무슨 출판사에서 나온 사람 같죠. 아무튼 책 좋으니까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료랑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뭐 여기는 워낙 쉬워가지고 딱히 할 건 없고요. 그래서 똑같이 해당하는 단원 숙제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험 대비서